네, 뉴스를 전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첫 외교 무대에 올라갔죠. 근데 국내 언론도 그렇고,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참 잘했다, 짝짝짝 박수 쳐주는 분위기. 그러나, 이 반대편의 이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참 나라 망신 줬다고 하면서 상당히 폄하하는 그런 방송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내 언론도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뉴스 두 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미국은 좀 한국에 대해서 깐깐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부드럽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또 새로운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관세 전쟁이다, 이런 패권전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안에 이제는 한국의 대통령이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분위기가 많이 좀 반전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언론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과 관련된 뉴스는 좀 미국이 그냥 깐깐하게 나오는 그런 뉴스를 좀 자주 접하는 것 같고, 이 중국과 관련돼서는 뭔가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는 듯한 그런 뉴스를 좀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두 가지 뉴스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한국 대기업들, 미국에서 시행하는 이스타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스타 비자와 관련돼서 지금 비상이 걸리는 그런 분위기, 그런 뉴스가 좀 관심을 끌었고, 그래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그 한중 글로벌 협회 우수근 회장이 아마 지금 한중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두부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는 중국 외교 부장급에 해당되는 주요 인사를 만나서 지금의 한중 관계에 관련돼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런 또 회의도 하는 그런 기사를 파이낸셜 뉴스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한령도 많이 이제 완화될 것 같은 그런 나름대로 반가운 소식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한번 두 소식 한번 보고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제는요, 진짜 이 외교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정부, 이를 어쩌나. 한국경제가 단독 보도한 기사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한국인들 출장길에 미국 공항에서 줄줄이 막혔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초비상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별도의 취업비자 없이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로 출장길에 오른 국내 기업인의 미국 입국이 줄줄이 막히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무비자로 9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이스타, ESTA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한 한국 기업인의 편법 근무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을 채용하라는 이유로 전문직 취업, H-1B 비자 쿼터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스타 비자까지 막히자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은 한국에서 익힌 공장 운영 노하우를 이식할 방법이 없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국도 비자에 대한 이 주권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관광비자, 단기 체류, 복수비자를 갖고 와서 취업 활동을 하게 되면은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죠. 이 단기 체류 비자로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취업을 활동을 했다. 그래서 돈을 벌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가지고 강연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비용을 받았다. 그리고 또 어쨌든 알바를 해서 그래서 그 비용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국세청에 신고가 돼가지고 그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영락없이 역시 이 불법 취업 활동을 한 걸로 간주가 돼서 비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것처럼 한국에서도 이 비자에 대한 이 주권 이거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미국의 이스타 비자도 좀 그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는 이해가 됩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은 최근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생산 라인을 설치 점검하기 위해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한 LG 에너지 솔루션 엔지니어가 무더기로 입국을 금지당했다.
그리고 미국 세관은 이들이 과거 이스타로 90일 가까이 체류한 이력을 들며 별도 비자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다. 현대자동차의 기술 인력도 비슷한 이유로 지난달 애틀란타 하초필드 잭슨 공항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 삼성전자도요, 잇따른 입국 거부에 이스타로 출장 갈 경우 2주 안에 돌아오라고 공지를 띄웠다. 네, 이스타, ESTA 비자 제도로 통해서 미국에 갔지만은 이거는 관광 단기 복수 비자 개념이죠. 취업 활동을 못한다 이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은. 그러나 별도의 이런 경우에 뭐 취업 비자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해놓고 이 비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엔지니어들을 보내서 공장, 운행, 뭐 운영, 뭐 이런 거를 해왔다는 건데, 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접어들어서 갑자기 이제는 이거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 날벼락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정부의 입장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미국의 비자 정책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서 수수방관한다는 거고요. 변호사 얘기를 좀 인용을 했는데, 싱가포르는 미국과 별도 협상을 통해서 매년 5,400명의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따냈다. 싱가포르 경우입니다. 싱가포르처럼 우리 정부도 적극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 여행 단기 출장 등을 위해 만든 이스타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실상 석 달째 근무 비자로 활용했다. 이 이유로 이들의 재입국을 금지를 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뭐 트럼프 정부가 또 관세를 올리겠다, 뭐 하겠다, 미국에 가서 좀 투자 좀 해달라, 그리고 이쪽에서 뭐 여러 뭐 이렇게 손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이 그냥 미국에, 특히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진출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참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기술진들을 좀 미국으로 좀 보내서 뭐 공장도 설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운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전수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이거 뭐 눈 감아줬다는 거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왜 갑자기 금지를 시켰는가? 이 트럼프가 행정 2부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했냐? 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내용은 그겁니다. 현지 미국인을 채용을 하라. 이런 암묵적인 압력이라는 거죠. 미국 현지에 있는 현지인을 채용하라. 근데 이제 기업인들이 또 걱정하는 게, 미국에서 채용을 하려면 그럴 만한 기술진을 찾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 현지인도 거기에 맞게끔 채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미국은 상당히 비싸죠. 그런 또 이중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 측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요구하고 나오고 있다. 거기에 외교부는 미국의 비자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겠는가?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벌써 뭐 5,400명 특별 취업 비자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가 또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자 문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국도 미국과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과연 이재명 정부가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G7 정상회의 갔을 때 트럼프도 참석을 했지만은 한국과의 뭔가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쨌든 그 정상회담도 계획되어 있지만은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전쟁 상황이 아주 위기 촉발해 가니까 조기 미국으로 갔죠. 그러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이 정상회담이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3일 늦게 했죠.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좀 못마땅해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기선을 뭐 자법하고자 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기업들, 미국에 진출해서 막대한 투자를 했던 대기업들, 뭐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돌봤던 이스타 비자에도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 네,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네, 이게 주요 또 관건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의 상황은 좀 그렇고, 보니까 중국하고의 상황을 또 전해준 이 파이낸셜 뉴스가 또 관심을 끕니다. 파이낸셜 뉴스, 그 한중 글로벌 협회라고 있습니다. 이 우수근 회장, 네, 우리 중국 동포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근 박사인데, 이 한중 글로벌 협회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이 가교자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관으로 지금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입니다. 이 파이낸셜 뉴스. 한한령이 본격 해제 신호탄인가? 중국에서의 한한령. 한한령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2016년도 이 사드 배치 사건 이후로 이게 나왔죠. 한류의 그런 열량, 중국에서도 상당한 관심과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한류 스타들이 중국에 가서 많이 공연도 하고 많이 그랬지만은 이 사드 배치 사건 이후로 해서 정말 한국의 이 한류 스타들이 진출이 좀 어렵게 됐죠. 문화 공연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한령이 본격 해제 신호탄인가 하면서 한 5,000명 이하의 한국의 공연, 네, 지방정부에 이임을 했다. 이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임을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한중 글로벌 협회 이 우수근 회장이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뉴스인데, 볼게요. 중국은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 한중 관계를 역대 최고의 우호기로 만들고 싶어 한다. 네, 최근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6월 3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방중한 우수근 한중 글로벌 협회 회장이 파이낸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이 동향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지금 중앙판공청,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집무실, 이 고위 인사들과 향후 한중 관계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중국 정부의 분위기를 읽었다고 하면서 이 우수근 회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회동에서 중국 측은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관계 방향과 세부적인 방식 등을 물어왔고, 또 우수근 회장은 한한령의 해제 및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다양한 협력 등을 제안을 했다. 이 중국 정부가 5,000명 이하의 예술 및 문화 공연 개최는 각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부 통달을 하달을 했다.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한국팀 공연은 중앙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5,0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그런 공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관리 감독토로 관련 규제를 완화를 했다. 네. 그러니까 5,000명 이상 초과하는 그런 공연에 대해서만 중앙정부가 관리 감독을 하는 거고, 그 미만의 공연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이임을 했다. 아마 이제는 그 공연장에 모이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모이는 사람들이 5,000명 미만이면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도 된다. 뭐 한국의 문화교류라든가 뭐 한류스타라든가 뭐 초청을 해도 된다. 그러나 5,000명 이상 되는 거는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한국정부 및 지자체와 중국 내륙의 대규모 지자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행해달라, 이렇게 또 요청을 했다. 네, 우승은 한중글로벌협회 회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부 측은 긍정적인 답변을 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경원시하기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약점과 단점, 장점 등을 골고루 잘 활용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실질적인 국익을 증진하면서 양국관계의 윈윈 등도 우리가 리드해 나가야 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다양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면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도 우리가 균형점을 잡고 경제적 실이익을 챙길 수가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제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하고 있는데, 네, 요 사진을 좀 보면은 우수근 회장이 이게 중국의 막강 권력 부처인 대외연락부 류젠차호 부장과 이렇게 기념 촬영하는 사진도 함께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여기 보니까 우수근 회장이 얘기합니다. 회동에서 한중 관계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문득 지인들이 우리의 영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견임을 전제로 조심하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김혜경 이번에 여사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깊은 센스 그리고 내조, 이들이 김 여사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사용한 주요 단어들이다. 그래서 중국 지인들은 일반인들과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김 여사의 모습을 보고 뭔가 다른 기품과 품격 등이 느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들은 또 남편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하죠. 옆에 또는 약간 뒤에 서서 남편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신하게 행동하는 모습, 또한 전 영부인 김건희를 얘기하겠죠. 네, 크게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이 대통령과 함께 겪어온 다양한 삶의 궤적 등을 고려할 때 남편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내조를 잘 하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파이낸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두 뉴스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쨌든 뭐 미국의 트럼프의 또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또 대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중국에서 또 한국에서 대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서 이제 쓸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이런 때 새 정부를 이끄는 이재명 대통령이 네, 뭐 실용 외교 그리고 또 국위 우선하는 뭐 유견 우선을 이렇게 천명을 했죠. 뭐 그런 속에서 지혜롭게 정말 미국과 중국 이 양 사이에 있는 이 한국의 나갈 방향을 잘 견지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올해는 계속해서 관심에서 좀 지켜보고, 뭐 잘한 거는 잘했다 박수를 쳐주고, 잘 못하고 좀 미흡했다 그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또 그럼 또 따끔하게 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적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동포사회에 한국에 계신 분도 있고 중국에 계신 분도 있고 미국에도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포사회는 그래도 다 한마음, 대한민국이 잘 나갔으면 좋겠다, 이 같은 한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사회 계신 대표 변장 김영필이었습니다.